3천만 원이 2,300억 원으로 변하는 순간을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일본 주식시장에서 전설로 불리는 한 남자가 바로 그 기적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CIS, 일본 단타의 신이라 불리는 이 트레이더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에서 시작해 현재 약 1,300억 엔의 자산을 보유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사용한 방법은 놀랍게도 복잡한 알고리즘이나 내부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의 투자법은 너무나 단순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CIS는 스스로를 투자자라기보다는 게이머이자 도박꾼으로 여깁니다. 그에게 주식시장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게임입니다. 기술과 우연성, 리스크와 리턴이 완벽하게 조합된 이 게임에서 그는 독특한 방식으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처음 주식 계좌를 개설했을 때 그는 300만 엔을 투입했지만 약 2년 반 동안 계속 손실만 봤습니다. 총 1,000만 엔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고 계좌 잔액은 104만 엔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실패의 경험이 그를 억만장자로 만든 진짜 비밀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시도했던 방법은 기업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고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 장기 보유하는 전통적인 가치 투자였습니다. 일본 에어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일본 항공에 비해 명백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매수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계속 떨어졌고 그는 물타기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더욱 참담했습니다. 결국 그 회사는 불리한 조건으로 일본 항공에 흡수되었고 그는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저평가 상태니 매수 기회라고 주장하던 시기에 그는 저평가된 주식을 살수록 손해만 쌓였습니다. 챕터 1. 시장을 이기는 단 하나의 황금 법칙. 오르는 주식만 사라. 이 모든 실패 끝에 CIS는 인생을 바꾸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주식 게시판의 오프라인 모임에서 그는 수익을 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미래 실적이나 기업 가치가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주가 움직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CIS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저평가 판단은 어디까지나 주관에 불과했으며 주가는 이미 모든 것을 반영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투자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장기 투자를 그만두고 주가 움직임만을 보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단순한 대원칙을 세웠습니다. 오르는 주식은 계속 오르고 떨어지는 주식은 계속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사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고 하락하는 이유는 팔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의 매매 원칙은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오르고 있는 주식을 삽니다. 둘째, 떨어지고 있는 주식은 사지 않습니다. 셋째, 산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면 즉시 팝니다. 이 대원칙을 따른 결과 그동안의 손실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연전연승하게 되었습니다. 거래량과 호가창, 추세 매매 등 보조 지표를 참고하면서 데이 트레이딩을 했고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 흐름에 편승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고가를 기록한 주식은 곧 떨어질 것이라 생각해 사지 못합니다. 하지만 CIS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는 신고가를 기록한 주식을 기꺼이 매수합니다. 왜냐하면 신고가라는 것은 그만큼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 이익이 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가의 절대적 위치보다 상대적 흐름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챕터 2. 승률 30%로 수천억을 번 비밀. 손익비의 마법. 놀랍게도 CIS의 승률은 종목별로 약 30%에 불과합니다. 10번 거래하면 7번은 손실을 보거나 본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300억 원을 벌 수 있었을까요? 바로 손익비의 마법 때문입니다. 그는 가끔 잃었던 금액의 10배 또는 20배에 달하는 금액을 벌어들입니다. 작은 손실은 수없이 반복하지만 큰 이익이 나는 몇 번의 거래가 모든 손실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행동합니다. 주식이 조금만 오르면 불안해서 바로 이익을 확정하고 주식이 떨어지면
손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팔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입니다. 손실을 확정한다는 것은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CIS는 이 본능을 정면으로 거스릅니다. 오르는 주식은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며 떨어지는 주식은 즉시 팝니다. 그는 오르던 주식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눌림목에서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눌림목에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움직임에 신경 쓰지 않고 어느 정도 하락했을 때 비로소 매도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따르는 절반은 팔아 이익을 확정하라는 방법론은 상승, 국면에서 수익을 제한하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가격이 떨어진 주식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가격이 오른 주식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시장의 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의 승패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손익입니다. 24시간 이내에 처분할 예정으로 매매한 거래는 승률이 약 60%에 달하지만 2주 이상 보유할 경우 승률은 약 30%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기본적으로 데이 트레이딩을 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즉시 손절하여 손해를 최소화하고 상승한 종목 중 몇 개가 손실의 10배, 20배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작은 손해가 쌓이는 가운데 가끔씩 큰 이익을 내겠다는 마음가짐이 수익의 핵심입니다. 챕터 3. 절대 물타기 하지 마라. 신속한 손절이 생존의 열쇠다. CIS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물타기 금지입니다. 물타기는 매수한 주식 가격이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하여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는 행위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이 방법을 그는 최악의 테크닉이라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물타기는 자신의 대원칙과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를 것으로 생각해서 산 주식이 떨어졌다면 그것은 사실상 실패입니다. 그런데 물타기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거는 모순적인 행동입니다. 이때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실패를 인정하고 신속히 철수하는 것입니다. 물타기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끈질기게 버티며 역전승을 이끌어내려는 발상입니다. 물론 역전승을 거둘 때도 있지만 상처가 깊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1000엔에 산 주식이 900엔이나 800엔이 되었을 때 다시 1000엔이 되기를 기다리다 200엔 또는 100엔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작은 손해는 피할 수 없으며 중요한 것은 큰 손해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CIS는 장기간 보유할 생각으로 산 주식도 가격 움직임이 수상하면 즉시 손절합니다. 가격 움직임을 지켜보다가 1시간 후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 같으면 바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손절 후 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상승 추세로 판단하고 다시 삽니다. 손절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한 것이므로 팔았던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다시 사는 것은 이중으로 실패를 인정하는 셈이 되지만 그는 개의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주식 초보자들은 손절을 하지 못해 실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익 확정은 빠르게 하면서 손절은 미루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 주식 투자에서는 오히려 패배로 이어집니다. 재빠른 손절은 테크닉이라기보다 마음가짐에 가깝습니다. 예상대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부자연스러움을 느꼈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즉시 팔아야 합니다. 주식 투자는 리스크를 받아들이면서 리턴을 노리는 행위이며 손해를 볼 가능성이 절반은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습니다. 챕터 4. 공포가 극대화되는 순간이 기회다. 폭락장 역발상 투자법. CIS가 정말 큰 돈을 번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바로 시장이 공포에 떨 때였습니다. 인간의 감정이 크게 흔들릴 때가 큰 수익을 낼 기회입니다. 폭락과 폭등 중에서 폭락이 훨씬 큰 기회가 됩니다. 사람들이 주가가 바닥을 뚫고 지하실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공포를 느낄 때가 진짜 기회입니다. IT 버블 붕괴, 리먼 브라더스 사태, 차이나 쇼크 등 각종 위기가 일어났을 때가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2015년 8월 차이나 쇼크 때 상황을 보겠습니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평가절하한 후 세계 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니케이 평균이 300에서 400엔 하락했고
미국 시장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공포를 느끼면 시야가 좁아져 충동에 휩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CIS는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봤기에 큰 승부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는 증시 하락을 예상하고 니케이 지수 선물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는데 일본 증시가 4.8% 급락하고 중국 증시가 8.8% 폭락 마감하는 것을 보고 폭락. 여파가 유럽 및 미국 증시에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는 포지션을 과감하게 더 늘리는 베팅을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다면 큰 손해가 나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승부를 본 것입니다. 그 결과 수익금이 2배로 불어났습니다. 폭락 마지막에는 낙폭 과다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예상하고 매수 포지션으로 바꿔 다시 수익을 챙겼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총 40억 엔을 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포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방법입니다. 영국의 EU 탈퇴 결정, 트럼프의 승리 등 커다란 사건이 일어나 매도 물량이 쏟아질 때 일본에서는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CIS의 경험상 이때는 90% 확률로 역행 투자를 해도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지 우려가 쏟아지는 상황일수록 역행 투자의 기회입니다. 다만 이는 대형 사건이 터졌을 경우에 해당하며 평상시에는 오르고 있을 때 산다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같은 눈먼 자금이 유입되거나 유출될 때가 돈을 벌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기관들은 기계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몇몇 종목에 수백억 엔의 자금을 쏟아붓기도 하는데 이 흐름에 편승하기만 해도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챕터 5. 자산 2,300억 트레이더의 실전, 매매 루틴과 마인드셋. CIS는 자신을 수비형 투자자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손해는 신경 쓰지 않고 큰 손해를 피하고자 최대한 빠르게 발을 빼는 방식으로 승부합니다. 동시에 큰 수익을 낼 가능성을 노리며 기회가 오면 공격적으로 움직입니다. 그가 중시하는 것은 리스크와 리턴의 균형입니다. 리스크에 걸맞은 수준 이상의 리턴을 기대할 수 있을 때만 승부합니다. 50대 50 이하라면 승부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한 결과 오를 것 같은 이유가 더 강해 보인다면 그때 비로소 매수합니다. 과거에는 하루 종일 투자하여 아드레날린 분출로 건강이 나빠졌기에 지금은 기본적으로 오전장에만 매매합니다.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대에만 매매하고 오후장에는 트레이딩을 하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갑니다.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내일의 주가도 예측할 수 없는데 반년 후, 1년 후, 10년 후 주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점에 매도 주문이 많거나 매수 주문이 많다는 것은 호가창을 보면 알 수 있으므로 현 시점의 우위성을 믿고 매매하는 것이 장기적인 전망보다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자산 구성도 독특합니다. 계속 보유하고 있는 주식 비율은 1% 미만입니다. 금과 백금 2%, 부동산 10%, 재보험 상품 10%, 외화 채권 등 6% 정도이며 나머지 70%는 현금입니다. 금으로 약 160억 엔을 가지고 있으며 승부를 걸 때는 거의 150억 엔을 트레이딩에 사용합니다. 금과 백금은 만에 하나 모든 돈을 잃었을 때를 대비한 보험입니다.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금액은 따로 보관해 두는 것이 투자를 과감하게 할 수 있게 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입니다. 투자하는 사람의 힘은 보유한 자금의 규모에서 나오며 자본금이 없으면 크게 승부할 수 없고 큰 수익도 올릴 수 없습니다. 크게 벌 수 있는 승부를 찾아내 최대한 전 재산에 가까운 금액을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CIS는 집이나 값비싼 시계, 자동차 소유에 흥미가 없습니다. 잘 나가는 투자자일수록 투자 이외의 영역에서는 수비적으로 돈을 씁니다. 그가 공부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주가의 움직임을 열심히 살펴보는 것뿐입니다. 시장에 관해서는 시장에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주가의 움직임을 보고 싶어 잠자리에서 일어날 정도이며 보기 싫은데 억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하는 감각으로 봅니다. 소량이라도 사놓고 호가창과 주가 움직임을 지켜보면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호가창을 계속 지켜보면 새로운 것이 보이게 됩니다. CIS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괴롭지 않으며 무한히 노력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분야에서 몇 년씩 노력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손해를 보는 것에 큰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은 회사원으로 남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착실하게 일하는 것만으로 매달 자산이 플러스 되는 것은 정신적으로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전업 트레이더의 길을 걷는 이유는 시급 효율이나 자산 효율을 극대화하고 싶을 뿐입니다. 주식 투자와 포커는 상당히 비슷한 게임입니다. 주식은 오르거나 내리거나 둘 중 하나뿐이므로 매번 밀어붙일 것인지 물러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계속 보유하는 것은 밀어붙이는 것과 같으며 밀어붙일지 물러날지를 판단하는 것은 리스크와 리턴의 비교입니다. 포커와 주식은 확률 게임이며 투자나 도박이나 리스크와 리턴을 비교해 밀어붙일 것인지 물러설 것인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불리한 게임에 돈을 걸고 싶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는 CIS에게 직업이자 취미이며 게임입니다. 다른 취미나 게임은 직업으로 삼기 어렵지만 주식 투자는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돈을 불릴 수 있습니다. 매일 하는 것이 공부가 되고 실력을 키우는 길이며 돈도 됩니다. 공부를 했다고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종합적인 힘이 승부를 결정하는 것도 게임으로서 재미있는 점입니다. 그러나 CIS도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그는 부동산 투자 신탁에 18억 엔을 투자했습니다. 당시 총자산 50억 엔 중 절반을 투입한 것입니다. 연간 1억 엔 정도의 배당금과 가격 상승을 예상했지만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고 다음 달에는 세계 최초로 도산한 리츠가 등장했습니다. 최종적으로 6억 엔 정도를 잃었습니다. 하루 만에 수억 엔을 잃었기에 타격이 컸습니다. 평소 자신이 해왔던 트레이딩 형태가 아닌 투자였다는 점이 후회와 정신적 타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경험에서 그는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저평가라는 판단이 어디까지나 주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재무 분석을 통해 평가 여부를 판단했지만 주가는 이미 그런 것을 다 감안한 결과물입니다. 주가가 기업 가치를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주가가 정답이며 세상 사람들이 내린 현실적인 평가라고 생각하는 편이 좋습니다. 좋은 주식이 저평가된 채 방치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신뢰받는 기업은 더욱 신뢰받고 저평가된 주식은 더욱 저평가되는 것이 현실에 가깝습니다. CIS의 투자법은 결국 세 가지 미꾸라지, 이론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꾸라지는 과거의 사례를 알아두는 것입니다. 상상도 못했던 비정상적인 사태 발생 시 유사한 과거 사례를 알고 있으면 성공 이론을 빠르게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미꾸라지는 시장을 보고 학습하여 이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 행동을 즉시 하는 것입니다. 과거 사례를 공부해 두어야 하는 것은 똑같은 일이 반복될 때 두 번째 미꾸라지를 잡을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미꾸라지는 세상에 널리 알려진 뒤에 하는 것으로 이쯤 되면 이익이 날지 손해가 날지 알 수 없습니다. 공부하기 싫지만 수익을 내고 싶은 사람을 위한 조언도 있습니다. 불황기 적자 회사에 장기 투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망하지는 않을 것 같은 회사에 장기 투자하면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호황기에는 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경기는 순환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가가 오르고 기사가 실리며 애널리스트가 매수를 추천할 때는 더 상승할 여지가 남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장 폐지가 될 것 같은 회사도 노려볼 만합니다. 최근 사례로는 일본항공, 도시바, 도쿄전력 등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이제 틀렸지 않나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에 위기를 벗어났을 때 10배 혹은 20배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휴지 조각이 될 리스크를 짊어지고 추락한 회사를 사는 것에는 꿈이 있습니다. CIS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았기에 역행 투자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만약 세계적으로 위험한 상황이고 반도체 회사가 위험하다는 말이 나왔다면 아마 샀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었다면 도시바 주가가 40엔이나 50엔이 되었을 테고 그 상태에서 도산 위기를 넘기면 수배, 수십 배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AI가 자동 학습해 거래하게 되면 두 번째 미꾸라지를 AI가 가로챌 것이며 첫 번째 미꾸라지도 발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CIS는 인간만의 강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AI는 공포심이 없겠지만 AI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공포심이 있습니다. CIS는 현금 160억 엔 중 150억 엔을 거래에 투입할 수 있지만 AI에 그런 식으로 투자하도록 하는 것은 주주가 승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폭락할 때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AI가 짊어지지 못하는 리스크를 짊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의 강점입니다. CIS는 주로 그런 상황에서 승리함으로써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의 매매 수법은 단순합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전술의 가짓수는 늘어나지만 생각은 단순해집니다. 단순한 방법이라도 돈이 걸려 있으면 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넓은 시야로 바라보면 팔아야 할 때도 반등할까 하는 생각에 복잡해집니다.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이 수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주가 변동을 계속 지켜보다가 수상한 움직임을 발견하고 매도 주문이 엄청날 때 일단 다 팔아서 현금으로 바꿔놓는 생각을 하고 바로 행동하기 때문에 위기를 모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내부 거래일 가능성이 있는 수상한 매매를 간파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렵지만 호가창을 계속 지켜보면 새로운 것이 보이게 됩니다. 개별 종목의 성적이나 그날그날의 성적은 거의 의식하지 않습니다. 주가는 끊임없이 변하기에 그런 것을 신경 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의 핵심은 주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싶으면 즉시 발을 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기회는 넘쳐나며 자산을 불릴 기회가 보물처럼 잠들어 있습니다. CIS는 게임을 잘한다는 특기를 활용할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레이딩은 돈을 빼앗고 빼앗는 게임이며 자신은 트레이딩 기술자에 불과합니다. 돈을 빼앗고 빼앗기는 측면보다는 게임이라는 측면에 더 즐거움을 느낍니다. 만약 더 옛날에 태어났더라면 내세울 것 없는 인간으로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에 트레이딩 기술자가 되어 230억 엔이라는 자산을 쌓을 수 있었고 지금은 그중 상당 금액을 움직이며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만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돈보다는 그저 재미가 있어서입니다. 확률 높은 싸움에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크게 베팅하는 승부사적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수비적으로 매매하다가 기회가 왔을 때는 과감하게 거의 전 재산을 걸고 승부하는 매매법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게임을 좋아했으며 승리하는 결과보다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승부를 하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승률 70% 게임에서 역전을 당해도 분해하지 않고 오히려 유리한 승부를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했습니다. 지금도 결과보다는 과정으로서 적절한 승부를 할 수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작의 경우 결과적으로 돈을 잃었더라도 최적의 승부를 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기대값이 높은 법칙이나 공략법이 있음을 알게 된 것이 인생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자신의 성격과 궁합이 잘 맞는 필승 패턴을 찾아내 갈고 닦는 것이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큰 수익을 내려면 인간의 본능을 억제해야 합니다. 돈을 벌고 싶지만 손해를 보는 것이 더 두렵다는 심리를 억제하지 않으면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투자자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매매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성격과 상반되는 스타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포커 공부의 경우 먼저 이론을 철저히 공부한 다음 높은 수준의 사람들과 승부하고 그들의 전술을 포커 AI 소프트웨어에 입력해 검증했습니다. 여기서 배운 점을 반영해 자신만의 전술을 업데이트하여 포커 실력을 효율적으로 높였습니다. 주식 실력을 키우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포커를 할 때도 유리할 때는 승부하고 불리한 판에는 소극적으로 하여 돈을 땄습니다. 21세였던 2000년 여름
인터넷 증권사 계좌에 300만 엔을 넣어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희망에 부풀어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계속 손실만 봤습니다. 3년 동안은 주식 투자를 해보자고 생각했고 결실이 없으면 다른 분야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주식 게시판 오프라인 모임이 흑자 전환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모임에 나가지 않았다면 한참 전에 주식 세계에서 퇴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는 미래 실적이 향상될 것이라는 요소는 자신이 멋대로 믿고 있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익을 내는 사람일수록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과 차트 움직임의 이유가 있는 주식을 사고 있었습니다. 미래 말고 지금 있는 우위성에 돈을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오프 모임을 계기로 장기 투자를 그만두고 주가 움직임만을 보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의 손실이 거짓말처럼 연전연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CIS의 경우이며 그는 장기 투자보다 단기 투자, 기본적 분석보다 기술적 분석이 더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매매를 찾았기 때문에 수익이 난 것이지 특정 분석법이나 투자, 기간이 우위에 있다는 해석은 지양해야 합니다. 수익을 내는 방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익이 될 가능성이 큰 매매를 반복하는 것뿐입니다. 3천만 원으로 시작해 2,300억 원을 만든 CIS의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장의 진실을 받아들이며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낸 한 인간의 성장 스토리입니다. 그의 투자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르는 주식을 사고 떨어지는 주식은 즉시 팔며 작은 손실은 감수하되 큰 손실은 피하고 공포가 극대화될 때 과감하게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원칙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돈이 걸려 있을 때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것은 극도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CIS처럼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실패와 손절을 반복하며 시장에서 배우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CIS도 2년 반 동안 계속 손실을 받고 1,000만 엔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방법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2,300억 원입니다. 시장은 정직합니다.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고 신속하게 손절하며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승부하는 사람에게 시장은 반드시 보상합니다.